왜 어떤 60대 여성들은 밤에도 푹 자고 재채기를 해도 당당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표정이 밝은데 왜 또 어떤 60대 여성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화장실 눈치 보며 웃을 때마다 긴장하고 관계를 피하게 될까요? 비밀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바로 어디를 먼저 만져주고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얼굴, 목주름 혹은 뱃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곳은 거울 속 얼굴이 아닙니다. 바로 골반 바닥과 방광, 요도, 질 주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이미 익숙하지 않나요? 웃다가 또 새나? 하고 속으로 움찔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 열쇠를 꺼낼 때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해져서 제발, 제발 하며 허리를 굽히게 되는 순간, 밤에 한 번이면 다행인데 두 번, 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날들. 관계할 때 질이 너무 건조하고 따가워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안 해도 되지 뭐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밤들. 이건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뿐 조용한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걸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린다는 거죠. 다 나이 들면 그렇지 뭐. 애셋 낳았으면 당연한 거야. 이 나이에 병원 가서 이런 말 하기도 창피해. 그래서 수많은 60대, 70대 여성들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조용히 혼자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만져주고 느끼고 강화하는 것. 바로 그게 삶의 품위와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이에 수십 년 동안 방광과 골반 기능 문제를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로 수천 명이 넘는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이걸 고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오늘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 언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몸 안에서 어떤 조용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어디를 먼저 만져줄 것인가가 앞으로의 6개월과 5년을 결정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사실 얼굴 주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바로 아래쪽 골반 바닥과 방광, 요도 주변입니다. 이래 왜냐하면 이 부위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장기들을 떠받치고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고 심지어 성적 쾌감까지 책임지는 멀티기능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이곳을 거의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돌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골반 바닥은 마치 작은 해먹처럼 방광과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해먹이 튼튼할 때는 방광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요도 각도가 적당히 꺾여 있어서 재채기를 해도 웃어도 소변이 잘 참깁니다. 하지만 이 해먹이 늘어지고 약해지고 와이어가 풀리듯 느슨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살짝 처지고 요도 각도가 변하면서 배에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소변이 찔끔 새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조용한 붕괴가 몸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폐경, 변비, 기침, 체중 증가. 이 단어들 모두 익숙하시죠? 이게 바로 골반 바닥과 방광 회로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주범들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몇 번이나 겪으면서 골반 바닥 근육과 인대들은 이미 수차례 늘어났다, 찢어졌다, 다시 붙었습니다. 한 번 늘어난 고무줄이
처음처럼 팽팽해지기 어렵듯이 이 근육과 인대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폐경이 찾아오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질점막, 요도점막, 방광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보습 호르몬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질과 요도, 방광 안쪽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조금만 자극해도 쉽게 따갑고 화끈거리고 세균이 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잦은 방광염, 지렴, 소변 볼 때 찌릿한 통증이 반복되죠. 또 하나 이 호르몬 변화와 함께 이래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방광에 소변이 절반쯤 차야 화장실 가야겠다는 신호가 왔다면 지금은 조금만 차도 지금 당장 가야 해 라고 경보를 울리는 과민성 방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결합 조직의 콜라겐이 약해지고 근육 섬유가 줄어들고 혈류가 떨어져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24시간 작동하던 엘리베이터 와이어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쓰이다 보니 녹슬고 가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끊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나이가 들었다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대사 변화, 생활 습관이 겹겹이 쌓여 만든 몸의 구조적, 기능적 오류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예 그래서 1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분은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고 재채기할 때마다 속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에 가는 건 이 나이에 부끄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건 거창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수분 조절, 커피와 차 타이밍 조정, 케겔 운동, 그리고 골반 바닥을 인식하는 간단한 터치 루틴. 3개월 뒤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제 몸이 이렇게 다시 말을 들어줄 줄 몰랐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믿게 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방광과 골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녹차, 과일 주스, 야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루에 커피 한두 잔은 건강에도 좋다잖아요. 녹차는 항산화라니까 열심히 마셔요.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방광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진한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는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방광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후 늦게, 저녁 이후에 마시는 카페인은 밤사이 소변 생산을 늘리고 방광을 계속 깨우는 야간 알람이 됩니다. 과일 주스, 탄산수,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비타민 음료들도 당분과 산도가 높으면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자주 급하게 시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식. 늦은 밤에 먹는 국물 많은 음식, 라면, 찌개, 국밥, 수박이나 과일 잔뜩. 이건 방광 입장에서 보면 밤새 처리해야 하는 물폭탄입니다. 짠 음식은 몸 안에 수분을 머금게 했다가 우리 밤에 누워있을 때 한꺼번에 콩팥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과는 뻔하죠. 밤새 소변이 쏟아져 나오고 방광은 쉴 틈이 없습니다. 또 단음료와 과당은 체중과 복부 비만을 늘립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 그 무게가 그대로 골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해먹 위에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해먹은 더 빨리 늘어지고 방광과 자궁, 직장은 더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건강식이라며 단도 과도하게 마시는 허브티, 이뇨작용이 강한 차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방광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과민성 방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방광과 골반을 위한 수분 타이밍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여성 골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당신의 골반을 아랫발 속에 있는 작은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릇 안에는 앞쪽에 방광, 중간에 자궁, 뒤쪽에 직장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장기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바닥이 바로 골반 바닥 근육층입니다. 요도, 질, 직장은 이 골반 바닥을 통과하는 세 개의 작은 통로입니다. 이 세 통로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마치 해먹처럼 장기를 받쳐주고 문지기처럼 열고 닫기를 조절합니다. 이 해먹이 탄탄할 때는 방광이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요도는 살짝 위로 꺾여 있어서 소변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해도 웃어도 계단을 올라가도 소변이 잘 참깁니다. 하지만 해먹이 느슨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처집니다. 요도 각도가 변하고 조금만 배에 힘이 들어가도 압력이 곧바로 방광과 요도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이래 소변은 툭 하고 새어나갑니다. 골반 바닥 근육은 단지 소변을 참게 해주는 근육이 아닙니다. 허리와 골반을 안정시키고 장운동을 도와주고 성적 쾌감과 오르가즘까지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멀티기능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만 생기는 게 아니라 허리 통증, 변비, 성적 만족도, 저하까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평생 이 부위를 부끄러운 곳으로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외음부, 질입구, 회음부를 안전하게 인지하고 거울이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만져보는 것. 여기가 내 몸의 어디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 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건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몸의 지도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남의 손이 아니라 오리 내 손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중과 호기심으로 나는 이곳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빼기와 멈추기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기 전에 먼저 방광과 골반을 괴롭히는 자극들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저녁 이후 카페인과 진한 차를 줄이거나 끊어보세요. 오후 3시부터 4시 이후에는 진한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콜라, 카페인 함유차들을 피하는 겁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를 소량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저녁. 늦은 시간에 국물, 수박, 과일, 탄산음료를 줄이세요. 잠자기 전 2~3시간을 기준으로 물과 국물, 과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낮에 마실 물을 밤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셋째, 이어 만성 변비를 만드는 식습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얀 쌀밥, 흰빵, 과자, 짠 반찬, 가공육 위주의 식사는 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화장실에서 오래 힘을 주게 만듭니다. 배에 힘을 꽉 주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골반 바닥을 계속 아래로 밀어내는 숨은 가해자입니다. 넷째, 예방 배뇨 습관을 줄이세요. 집을 나서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습관. 이건 방광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비워야 해. 결국 방광은 소량만 차도 이제 가야 해. 라고 울부짖는 과민성 방광이 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선까지는 조금씩 강력을 늘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15분. 이렇게 방광의 용량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죠. 다섯째, 꽉 끼는 보정 속옷, 타이트한 바지,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골반 바닥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가능하다면 허리를 조이지 않는 편한 옷으로 바꾸고 30분에서 4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것.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드는 대신 나눠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골반 바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와 강화하기입니다. 먼저 약해진 점막과 근육을 돕는 영양부터 볼게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점막과 근육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하루에 한두 끼라도 생선, 두부, 달걀, 콩류, 살코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주세요. 비타민 D와 칼슘은 뼈뿐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햇빛, 멸치, 두부, 유제품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일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과 항산화 식품들, 예를 들어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각종 채소와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반 바닥도 결국 근육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전신 혈류가 좋아지면 이 부위도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영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골반 바닥을 다시 깨우는 운동과 터치입니다.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느낌만으로는 애매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되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이제 질과 항문 주변을 동시에 안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앞쪽 질, 뒤쪽 항문, 이 둘을 같이 아래에서 위로, 안쪽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툭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때 배에 힘을 잔뜩 주거나 엉덩이를 꽉 조이거나 숨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겉 근육이 아니라 안쪽 깊은 곳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3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식으로 10번 정도.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누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꾸준히 하면 몇 주 뒤부터는 안쪽에서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혼자서 감이 잘 안 온다면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여성 골반저 전문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나 전기자극 치료를 통해 어느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직접 느끼게 도와줍니다. 이건 내 몸을 다시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샤워 후나 저녁 시간, 잠들기 전에 3분만 투자하는 터치 루틴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랫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 외음부와 회음부 주변을 마치 소중한 얼굴을 만지듯이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만져봅니다. 여기가 내 몸의 일부구나. 이곳이 나를 지켜줬구나. 이제부터 내가 먼저 돌봐줄게. 이런 마음으로 몇 번만 손을 얹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이 짧은 터치는 단지 혈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곳이라고 여겼던 부위를 먼저 돌봐야 할 소중한 곳으로 바꾸는 작은 의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해야 좋아져요? 골반 바닥과 방광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이 몇 주, 뒤에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쌓입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수분 타이밍을 조절하고 자극적인 음료를 줄이고 케겔 운동과 터치 루틴을 실천하면 대략 2주 정도 지나서 밤중 소변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가던 분이 2번으로, 2번 가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6주에서 3개월 사이에는 재채기 할 때 새는 양이 조금씩 줄고 화장실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부터 찾던 내가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골반 바닥 운동을 한 여성들의 근육 두께와 힘이 실제로 좋아진 것이 초음파와 MRI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골반 바닥 근육은 70대, 80대에도 훈련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몇이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돌보느냐입니다. 이후 6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몸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만져주고, 먼저 돌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할 것인지, 정보를 선택할 것인지, 체념을 선택할 것인지, 작은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작은 용기를 줬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승리입니다. 오늘 저녁 물 한 잔을 마실 때, 화장실에 갈 때, 샤워 후에 아랫배에 손을 얹을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곳을 먼저 돌보겠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6개월을 그리고 5년, 10년 뒤에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골반과 방광은 당신의 영혼과 삶의 품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할지 정성껏 닦아줄지 이제 당신이 결정할 시간입니다.